우리 아저씨가 그 입이 비틀어지네 그러더라고요. 그런갑다 했더니 그 거울을 보니까 비틀어지더라고요. 물을 먹으려고 물컵을 드니까 물컵이 떨어져요. 쓰리바를 신는데 자꾸 쓰리바가 도망가요. 자기가 신으려고 하면 제대로 못 신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꼭 거짓말같이 그냥 씌워오는 것 같이 그렇게 신더라고, 신발을 자꾸. 난 분명히 머리에는 가위로 딱 생각이 드는데 말 나오는 거는 엉뚱하게 뭐 전화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내가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고 눈이 두 개로 막 보이고 그러더라고. 5분에 한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20분에 한 명씩 사망하는 뇌졸중. 여름이 되면은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다는 것은 혈액이 끈끈하다는 의미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혈전이 이제 왜 위험하냐 하면 이거는 어딘가 정착을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현상이 무서운 겁니다. 뇌졸중은 급사의 위험을 피해 어렵게 생존한다 해도 신체 마비, 언어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이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뇌졸중 집중치료실. 이곳은 뇌졸중 환자의 생존과 회복이 달려있는 곳입니다. 예. 한번 일자로 딱 서보겠습니다. 일단은 잘하세요. 네, 잘하십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행동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하던 일상이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팔 들어보실까요? 일단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실까요? 어젯밤에 응급실로 실려와 급히 시술까지 받았던 또 다른 환자. 반대로 해보세요. 네, 여기만 딱 보세요. 손 보지 마시고. 지금 어디 깜빡했습니까? 밑에. 지금은? 양쪽 다. 지금은? 저희가 어제 저녁에 이제 응급으로 혈전 제거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힌 혈전을 뽑아냈어요. 이게 이 머리에 있던 혈전이에요. 이게 이제 뇌동맥을 이제 막았던 거예요. 피떡이에요, 피떡. 이게 막히는 순간부터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일부 손상은 있습니다만은 뇌혈관에서 꺼낸 혈전. 이것이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을 일으켰던 겁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현재 상태와 의식은 괜찮아도 2, 3일 안에 확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치료실에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해보시고, 아이 좋습니다. 내려놓으시고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코에 댔다가 제 손에 맞춰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하십니다. 뇌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 마비는 없는지, 뇌신경 반사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남 교수는 여러 동작들을 시켜보며 환자를 관찰합니다. 지난 새벽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할머니. 우측 이 뒤에 머리가 좀 아프시다 그러더라고. 뭐가 이렇게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서 계속 토하고 토는 하는데 일반적인 음식토가 아니라 많이는 안 나오는데 무슨 이렇게 토를 하시더라고. 그러고 설사하시고. 근데 일단은 혈압이 219까지 올라갔고 너무 놀래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모시고 온 거죠. MRI에서 이제 뇌경색이 오셨고요. 뇌경색 근데 한 군데 온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왔는데 자그만하게 왔어요. 자그만하게. 원인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저희가 지난번 검사에서 보면 이제 대동맥에 동맥경화가 좀 꽤 끼어 있어서요. 기름때가 있어서 그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가지고. 2017년에도 뇌혈관 여러 곳이 막혔었는데 이번에 다시 뇌경색이 다발성으로 생겼습니다. 재발이라고 봐야죠. 뇌경색 재발로 봅니다. 저 사진에서 우리가 하얗게 보이면 굉장히 급성 뇌경색. 이처럼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 혈관 안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쌓이면서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고 이곳에 혈전이 쌓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혈관이 좁아진 곳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로 올라가 뇌혈관을 막기도 합니다.
그렇게 산소와 영양분이 차단돼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뇌졸중의 졸은 갑자기 생긴다는 뜻이고요. 중은 맞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은 뇌 기능이 졸지에 중단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뇌세포 손상뿐만 아니라 혈관 손상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이 손상이 되면 파이프에 물이 새는 것처럼 피가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성 뇌경색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잘 생기는 뇌경색으로 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과 척추동맥, 중간 대뇌동맥 등 큰 동맥의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동맥경화증이 생겨 발병합니다. 전신 혈액의 20%가 뇌로 갑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혀 제대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한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 환자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신경과 남효석 교수예요. 지금 뇌졸중이 오셨어요, 뇌졸중이. 머리 혈관이 막혔어. 그걸 뚫어야 돼, 우리가. 뇌혈관을 막은 것은 혈전, 피떡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 신속하게 시술이 준비됩니다. 환자는 고혈압 환자로 실어증과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동맥경화성 뇌경색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증상이 나타난 지 4시간 30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혈전용해제를 주사합니다. 혈전용해제는 굳어있던 혈전을 녹여 혈관을 열어주는데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하지만 혈전용해제로 혈전이 제거되지 않으면 곧바로 혈전 제거술을 진행합니다. 시술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테터를 넣어 혈전이 발생한 부위에 접근한 뒤 펌프로 혈전을 흡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혈전이 더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풍선으로 아래쪽 혈류를 잠깐 차단시킨 후 혈전을 몸 밖으로 꺼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스텐트 혈전 제거술이라 하는데 스텐트에 혈전이 엉겨붙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스텐트를 펼쳐 혈전이 엉겨붙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후 혈전이 날아가지 않도록 풍선을 펼쳐준 후 스텐트에 달라붙은 혈전을 빼냅니다. 이렇게 하면 막힌 뇌혈관이 뚫리면서 혈액이 잘 흐르게 됩니다. 이게 나오나? 환자는 혈전 용해제의 효과가 없어 혈전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카테터를 넣고 펌프를 이용해 혈전을 빨아들여 몸 밖으로 꺼내줍니다. 죽어버린 뇌조직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재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대뇌동맥이 여기서 막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례에 거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혈전 제거술을 시도를 했고요. 붉게 보이는 부분이 혈류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중대뇌동맥이 막혀서 혈류가 떨어진 부분이 있으나 아직까지 살릴 수 있는 뇌조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재개통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혈전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 언제 어떻게 혈관을 막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혈전은 무더운 여름철에 더 잘 생깁니다. 뇌졸중은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큰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인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동맥경화성 뇌경색은 여름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체내 열 발산을 위해 말초 혈관이 확장되는데 그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여름철에는 땀 배출과 탈수로 인해 혈압이 감소하며 뇌혈류가 약해지는데 이렇게 뇌혈류에 손실이 생기면 경동맥 협착이나 뇌혈관 폐색이 있는 혈관에서
뇌경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수분 부족과 탈수로 인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류의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로 인해 동맥경화 혈관에서 혈전이 잘 생기게 되고 갑자기 생긴 혈전이 혈류를 타고 흘러 다른 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혈전이 잘 생길 뿐만 아니라 있던 혈전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에 취약한 것입니다. 발병하기 3일 전인가 4일 전에 바이크를 타고 갔어요. 뜨거운 햇빛에. 근데 그날 되게 더웠거든요. 그날 아마 37도까지 올라간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한 7, 8시간 탔던 것 같아요. 대낮에 일을 하다가 가면은 한 6시간, 7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거 이제 모자는 쓴다고 하지만 그게 모자가 뭐 방음 저기가 됩니까? 실제 뇌졸중 환자의 혈액을 분석해 본 결과 이완기 혈압과 수축기 혈압 모두에서 여름철에 혈액 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점도가 높다는 것은 혈액이 끈적해서 혈전이 잘 생기고 뇌졸중의 위험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눈 감아보세요. 뇌경색으로 뇌세포가 죽어버린 부분도 있었지만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우리가 혈전용해제를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골든타임인 4시간 30분 이후에도 우리가 혈전 제거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막힌 혈관에 혈전을 갖다가 우리가 동맥 촬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끄집어내는 치료이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보다는 골든타임이 더 넓습니다. 환자가 도착하게 되면은 저희가 특수한 영상을 보고 아직까지 살릴 수 있는 뇌조직이 많은 경우에 6시간, 길게는 24시간까지 혈전 제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뇌졸중은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매년 10만 5천 명의 새로운 환자가 생기며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뇌졸중 환자는 여름에도 겨울철 못지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뇌졸중. 거기에는 여러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저 좀 한번 쳐다볼까요? 네, 여기 쭉 집중해 보고요. 몇 개가 지나갔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2개가 지났습니다. 그래요. 여기 몇 개가 지나갔습니까? 하나 지났습니다. 하나. 최근 뇌졸중으로 시야장애를 겪고 응급실로 달려온 송화석 씨. 여기도 하나. 하나입니다. 네. 뇌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아주 많은 양의 미세 출혈들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굉장히 그 뇌 전반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누적돼 있는 그 미세 출혈들은 이제 고혈압 관련된 것들이 오랫동안 조절이 안 된 것들을 시사하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네, 오른쪽 후두엽이라는 데에 뇌출혈이 생겼었어요. 혈관이 약해져서 이제 터졌던 상황이고 이쪽 영역은 왼쪽에 있는 시각 자극들을 처리하는 뇌다 보니까 왼쪽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운전을 하려는데 갑자기 왼쪽 시야가 가려져 말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뇌졸중은 생각지도 못하고 안과부터 달려갔습니다. 왼쪽 눈이 보이긴 보였는데 전에처럼 이렇게 100%가 보이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서 이쪽 시야가 좀 가린다 그럴까요? 핸드폰 보잖아요. 그럼 자판이 있잖아요. 자판이 있는데 1부터 10까지 있으면은 1부터 10까지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1, 2가 좀 비어서 좀 띄엄띄엄 보이는. 뇌졸중은 손상 부위에 따라 후유증의 양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좌측 뇌가 손상되면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또 반대편인 오른쪽 팔다리에 장애가 생깁니다. 반대로 오른쪽 뇌가 손상되면 왼쪽 팔다리에 장애가 생깁니다. 만약 신체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소뇌가 손상되면
손발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기고 숨골이라 불리는 뇌관에 손상을 입으면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증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확실한 증상은 이제 편마비입니다. 얼굴이나 팔, 다리에 마비감, 위압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이런 언어 기능의 장애, 표현을 못한다든지 이해를 못한다든지 발음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균형 감각, 보행장애, 한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죠. 심한 어지러움증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시각 증상 같은 거를 또 흔히 호소합니다. 한쪽 편이 잘 안 보인다든지 물체가 겹쳐서 두 개로 갈라 보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뇌졸중의 가장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하석 씨가 일하는 공사 현장. 폭염이 쏟아지는 날도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공사 현장을 관리하며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뇌졸중 위험을 높였던 것은 바로 고혈압이었습니다. 여기 올라가실 때 조심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는 199, 200 이렇게 높았어요. 그래서 태원 씨의 혈압 자체를 한 140 정도로 낮추는데 약물이 무려 한 5가지 약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혈압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출혈량 자체가 급속도로 늡니다. 그러면 이 병소 자체가 확대되는 거죠. 송하석 씨를 뇌출혈로 무너뜨린 고혈압. 수시로 혈압을 재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 때하고 많이 좀 덥다 보니까 제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의 경우 혈압 변동이 커지면서 뇌졸중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작동하여 적응합니다.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며 땀이 나고 체액량이 줄어들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지면서 체내 주요 장기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뇌세포에도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뇌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가 심한 경우 혈액 점도가 올라가고 혈류 속도가 저하되어서 혈관의 내막 손상이 증가하고 혈소판 응집, 혈액 응고인자를 활성화시켜 혈전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뇌혈관 동맥경화증이 있거나 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들은 여름철 혈압 감소와 탈수로 인해 저혈류 뇌졸중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 고혈압이라는 거는 고혈압 자체 문제가 아니라 혈압 변동에 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탈수와 또 회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체액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가 있고요. 실내 온도 차들이 꽤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압력에 대한 저항력들이 좀 약해질 수가 있고 그게 이런 뇌출혈의 위험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그러한 혈압 변동이라든지 어떤 출혈성 뇌졸중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뇌졸중의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 실험에서도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30도로 올렸을 때 노인들의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감소하며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온 변화가 혈압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따라서 뇌혈류량이 저하되어서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에 취약한 계절이 바로 여름인데요. 여름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쌈장과 고추장을 피해 채소를 많이 담는 송하석 씨. 소금 섭취를 줄이라는 처방 때문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라 평소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여름철 소금 섭취는 적을수록 좋을까요? 아닙니다. 소금은 적당량이 꼭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면서 염분 배출이 촉진되는데 이는 탈수를 악화시켜서 뇌혈류 저하로 인한 뇌졸중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염분이 많은 식사는 혈액량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체내 염분 농도 변화에 따른 급격한 혈압 변동은 뇌경색뿐만 아니라 뇌출혈의 위험까지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탈수가 되게 되면은 이 전에 그 혈관 내의 적혈구 용적이 굉장히 증가돼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용질, 전해질 양들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혈액 내에 있는 소금량도 굉장히 증가되는 거죠. 이런 혈류량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절이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에 놓일 수 있다. 조절되지 않는 혈압이 있는 송화석 씨의 경우 여름철 탈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며 일정한 혈류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부족은 혈액을 농축시키고 혈관 스트레스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간혹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는데 일사병과 구분해야 합니다. 오명진 씨도 더위를 먹은 줄 알았지만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발병할 때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6시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예. 9시까지 했어요. 9시까지? 밤 9시까지요? 예. 아이고 세상에. 뙤약볕에서 막 일하시고 땀 많이 흘리고 그러셨어요. 그게 좀 시골이니까. 햇볕에서 막 일하시고 그러셨군요. 예. 이번에 이제 오른쪽에 왔어요, 오른쪽에.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군데 왔어요. 예. 자꾸 신발이 쓰리빠가 도망간다니까요. 자기가 신으려고 하면 멀리 가니까 신발이 자꾸 옆으로 멀리 간다. 신발이 왜 자꾸 이렇게 엎어지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쪽은 잘 신는데 한쪽은 잘 못 신더라고요.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뇌경색 온 부위입니다. 크진 않지만은 보시다시피 여러 군데 뇌경색이 이렇게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한 혈관은 어디 막힌 데 없이 잘 소통이 되고 있고요. 머리 혈관은 막힌 곳이 없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뇌졸중이 왔을까요? 오명진 씨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목에 있는 경동맥을 초음파로 검사해 봅니다. 경동맥은 뇌졸중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우측 경동맥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원래는 경동맥이 이렇게 곡선을 이루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폭 들어가 있는 부위, 이 부분이 동맥경화가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빨간 거는 뭐냐면은 혈액이 지나가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까만 부분이 혈액이 못 지나가는 부분이고, 못 지나가는 이유는 동맥경화가 이렇게 산처럼 있어서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생긴 혈관은 경동맥입니다. 목에 있는 동맥으로 목동맥이라고도 합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경동맥에 노폐물과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이 쌓이면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혈관이 좁아지는데 이곳에 혈전이 생기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경동맥은 목의 한가운데 있는 동맥을 말하는데요. 뇌졸중 환자에서 경동맥 동맥경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부위로 동맥경화반이 점점 커지게 되면 혈류의 저하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반에서 순간적으로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전이 날아가는 색전증을 일으켜서 뇌경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경동맥에서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이유는 그 부위의 혈류 흐름이 좀 특수하기 때문인데요. 경동맥이 약간 이렇게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혈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부위에 동맥경화가 잘 생기는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동맥경화가 심한 분들도 잘 사세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경동맥에 동맥경화반에 균열이 생기고 거기서 혈전이 순식간에 커지면서 그게 날아가면서 뇌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이 생기게 되는 거죠.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일주일을 지낸 사이 밭에는 할 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날씨가 덥거나 말거나 다급한 마음에 또 밭을 찾은 오명진 씨. 바로 이 밭에서 일을 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요. 그 밭에 다시 돌아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남들이
뇌경색 해서 참 그런 병도 있구나 했는데 내가 그걸 해보니까 아유 진짜 뇌경색만큼 무서운 병이 없는 것 같아요. 한창 뜨거운 한낮. 머리의 의식은 또렷한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감각도 없어졌습니다. 편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좌측에는 다리가 힘이 없고 그냥 저기에서 호미도 이렇게 들었었는데 호미가 또 이렇게 떨어지고. 과연 오명진 씨의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걸까요?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고지혈증 전혀 위험 인자를 모르고 계셨던 분이세요. 입원해서 저희가 보니까 당뇨병도 진단이 됐고 고지혈증도 진단이 되신 분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환자가 이제 술, 담배를 즐겨하신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관리를 안 하셨던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뇌졸중에 영향을 주는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그리고 흡연,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기 뇌졸중에서는 흡연과 비만이, 중년기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75세 이상에서는 심방세동이 가장 위험한 요인이었습니다. 안 좋은 것은 내가 습관이 다 가지고 있네요. 뭐 술, 담배, 과식, 저녁 식사 후에도 야식을 좀 먹는 편인데 술은 하루도 안 걸려고 먹었으니까요. 한 병씩 퇴근해서. 담배는 이제 하루에 한 각이니까. 시험시험 해야지. 우리 각시밖에 없다. 그래. 아프지 말아야지. 나서갖고 빨리 건강하게 그냥 재밌게 살아야지. 뜨거운 데서 일하고 와서 좀 시원하게 다시 또 뇌출이 올까봐 시원하게 해주니라고 닦아줘요. 감사합니다. 병상에 있을 때도 고생하는 아내 걱정을 먼저 하던 오명진 씨. 오래오래 둘이서 함께 지내려면 지금부터라도 뇌졸중 위험 인자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시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로 좁아지고 막힌 경동맥을 뚫어주기 위한 겁니다. 왼쪽 경동맥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왼쪽은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끊겨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돌려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굉장히 좁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동맥 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으로 인해 피가 머리로 잘 가지 못했던 겁니다. 시술은 먼저 사타구니에 대퇴동맥으로 카테터를 넣어 경동맥까지 올라갑니다. 카테터를 통해 우산처럼 생긴 색전 보호기구를 미리 펼쳐줍니다. 시술 중 혈전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후 풍선을 넣어 좁아진 경동맥을 넓혀준 다음 스텐트를 넣고 혈관에 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색전 보호기구와 그곳에 걸린 혈전까지 한 번에 빼냅니다. 막혔던 혈관이 넓어지면 뇌경색의 위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시술이 잘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심한 거죠. 거의 95% 이상 좁아졌으니까요. 통과가 어렵죠. 너무 좁아져 있으니까 풍선 통과도 아까 어려웠었거든요. 이게 스텐트 넣기 전에 지금 여기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지금 동맥경화엔 죽상경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죽상경화반 때문에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겁니다. 스텐트 넣고 나서 아까 그 좁아져 있던 게 이렇게 넓어졌죠. 동맥경화로 막혀있던 경동맥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경동맥은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대표 혈관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통과하는 경동맥은 혈관벽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건강에 나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0.9mm 이하인 반면 1.5mm를 넘어서면 동맥경화로 보는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여러 가지 뇌졸중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실 만합니다.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자의 같은 경우에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도움이 되고요. 가족 중에
조기 심장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도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동맥경화가 생긴 혈관은 혈액 흐름이 느려지면서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혈전으로 막힌 혈관은 피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장기에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혈전이 이제 왜 위험하냐 하면 몸에서 일단 생성되면은 잘 녹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혈관을 뚫기 위해서 요즘은 혈전 제거술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걸 꺼내서 모양을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순환할 때 무시무시합니다. 그럼 순환이 언제 끝나느냐? 이거는 어딘가 정착을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현상이 무서운 겁니다. 이 뇌에 혈관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뇌혈관 폐색, 뇌졸중이 생기는 거고요. 콩팥이라든지 장에 생기게 되면 장색전증, 콩팥색전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뇌라는 거는 한 번 손상받으면 비가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무서운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이 마비된 이후 친구는 강춘자 씨의 손을 잡아 끌고 산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강춘자 씨를 살렸습니다. 예전에 뇌출혈 왔을 때 당신은 진짜 이 발을 끌었어요. 왼쪽 발을 끌고 걸음을 진짜 뭐 애기 걸음 것도 걸었었거든요.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니까 당신 친구 살리려면 무조건 산을 데리고 다녀라. 그것이 17년 전. 하지만 뇌졸중 치료는 지금도 끝난 게 아닙니다. 뇌졸중은 위험인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다시 무섭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춘자 씨의 식탁은 여름빛입니다. 건강한 밥과 채소로 가득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혈액이 탁해서요. 야채를 그전에는 혈액이 좀 선생님이 탁하다 그래서 지금은 야채를 그 후로부터 야채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좋아졌고요. 뇌졸중이 찾아온 그날 이후 완전히 내 몸으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매일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조카가 엄마가 죽었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순간에 이 전류가 전기 감전 먹듯이 그냥 이 전화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 딱 끊겨갖고 이렇게 짜르륵 해서 발끝까지 왔어요. 그거로부터는 이게 저리고 그냥 막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길로 이제 병원을 갔죠. 이 환자분 그 혈관 촬영 결과들을 보면 이런 짜글짜글한 혈관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그런 패턴으로 좀 보여져서 그거는 굉장히 약한 혈관이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혈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이런 혈류 부족으로 인한 뇌경색의 위험성도 같이 있는 환자분입니다. 강춘자 씨의 뇌졸중, 특히 뇌출혈을 불러왔던 것은 고혈압과 LDL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에서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가 240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240은 매우 심각한 정도의 상승 소견이거든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기준치는 100에서 130 미만입니다. 하지만 강춘자 씨는 240까지 치솟았습니다. 높은 LDL 수치는 어떻게 뇌졸중을 일으키는 걸까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콜레스테롤에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액 안에 LDL이 너무 많으면 혈관벽에 스며들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전이 만들어져서 뇌혈관을 막게 되어 뇌경색이 생깁니다. 동맥경화 진행의 주범이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강춘자 씨는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 꾸준히 약을 먹고 있습니다. 뇌에 대해서 먹는 약이고요. 요거는 혈전 약이에요. 피를 맑게 해주는 거고, 요거는 고지혈증 약이에요. 뇌혈관 상태와 혈류가 취약해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의 위험을 안고 있는 강춘자 씨. LDL 수치를 낮추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 말끔하게 깨어날 수 있을까? 아내는 걱정되는 마음에 오늘도 병원을 찾았지만 아직 남편의 면회는 제한됩니다. 유공자 카드가 어딨어? 내가 그랬더니 뭐 저기서 내가 카드를 다 꺼내면서 어떤 게 유공자 카드야? 그랬더니 그냥 뭐 이것저것 컴퓨터 찍는 것 마냥 카드를 이렇게 막 찍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머리 찍어보려고 한 거지. 외출을 하려는데 출입구를 찾지 못하고 한참을 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몸이 마비되고 행동이 이상해지는 전조 증상을 보였던 양은석 씨. 집중 치료실에 온 이후 의식이 차츰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침이에요. 네, 좀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이 빨간 부분이 이제 뇌에 허혈이 이제 생긴 부위고요. 이 초록색 부분이 허혈 부위 플러스 이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한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혈전 용해제를 맞으셨고요. 혈전 용해제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아서 혈전 제거 치료를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왔기 때문에 혈관 상태에 맞는 혈전 제거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은석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환자분은 입원 당시에 심방세동이 확인되고 있고 맥박이 좀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이렇게 맥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이 산 꼭대기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은 이 부정맥이고 이 맥박도 일정하지 않고 심방 수축도 원활하지 않은 심방세동 환자가 되겠습니다. 심장의 맥박이 리듬을 잃은 부정맥. 그것이 뇌졸중의 원인이었습니다. 부정맥 중에서도 심방세동은 심장이 제대로 수축되지 않아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지 못하면 혈액이 심방 안에 고여있다 응고되면서 혈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대동맥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데 이때 뇌혈관을 막으면서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색전이라는 것은 날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날아가는 경우에는 심장색전증이라고 그러고 경동맥에서 날아가게 되면 동맥경화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둘 다 위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심장에 생긴 혈전증은 오랫동안 생긴 혈전이 많고 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심장혈전증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뇌졸중. 원인을 알면 치료가 빠릅니다. 그런데 원인 불명 뇌졸중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최기영 씨는 뇌졸중으로 시야장애가 나타났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왼쪽 부분의 시야가 가려져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몰라요. 가까이 있으면 구분은 가죠. 여기까지는 여기서 딱 보면은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뿌옇게 보이니까. 제목의 왼쪽 부분이 뿌옇게 보여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뇌를 보시면은
시각 중추가 이 뒤통수에 있습니다. 뒤통수에 있고 최기영님은 오른쪽 뒤통수에 뇌경색이 온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편에서 오는 정보들을 잘 인지를 못하는 시야장애를 주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위치로 봤을 때는 아마 이 부분에서 막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지요. 재개통이라고 그래요. 네. 하지만 뚫리더라도 이미 뇌세포는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 확산 강조 영상, 디퓨저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이렇게 하얗게 뇌손상 부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동맥은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장을 앞뒤로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던 분에 해당이 됩니다. 원인을 모르면 그냥 시험폭탄 달고 다니는 거니까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이상한 뇌졸중입니다. 가장 의심이 가는 건 혈전이 날아가서 생긴 뇌졸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던 혈전이 날아갔을까? 명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시술을 준비합니다. 아직까지는 원인 불명이다. 하지만 뇌경색은 색전으로 인해서 생긴 것 같다. 그렇다면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건 역시 일시적으로만 그리고 증상이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잠깐 지나가는 부정맥인 심방세동을 의심해야 되고 심방세동을 찾기 위해서 하루 정도의 홀터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식형 사건 기록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최기영 씨처럼 원인 불명의 뇌졸중은 전체 환자의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정맥을 찾기 위해 심장 주변 피부에 기록기를 삽입합니다. 심장과 관련한 사건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기는 한 번 넣으면 배터리 수명에 따라 3년 정도 부정맥이 나타나는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심방세동이라는 원인을 찾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뇌졸중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40% 돼요. 그래서 발견이 늦어요. 심방세동 환자가 증상이 있었으면 심방세동을 먼저 진단받고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받게 될 텐데 심방세동이 40%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 뇌경색으로 오고 나서야 알고 봤더니 심방세동인 경우가 있어요. 예방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 왔을 때 뇌경색 역시 크게 올 수밖에 없죠. 환자는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이식기의 기록들이 병원으로 전달돼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성인장애 발생 원인 1위의 질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해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자기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의 생활 습관은 뇌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수분량은 본인의 체중에다가 한 30cc 정도 곱한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0kg의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한 2000cc에서 2500cc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뇨작용이 있고요. 맥주라든지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도 역시 이뇨작용이 많아서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라든지 좀 당분이 많은 음료수 같은 경우는 이런 수분 흡수를 굉장히 더디게 만듭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생수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온 음료 같은 것도 수분 섭취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졸중의 증상을 쉽게 알 수 있는 약을 만들었는데요. 이웃 손발 시선입니다. 먼저 이웃은 이하고 웃어보세요. 손은 손을 들어보세요. 발음을 명확한가요? 시는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요의 약자에게 되겠습니다. 이하고 웃었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 쪽이 마비가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들었을 때 손이 떨어지는 쪽이 마비가 있는 쪽이고, 발음을 했을 때 발음이 어둔하다든지 시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증상 한 가지라도 있으면 뇌졸중 의심해야 되고 119를 즉시 부르거나 가까운 뇌졸중 센터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